어머,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 근데 말이야, 지금 와이프 너무 지겹지 않아? 너 아내는 꾸미고 다니지도 않더라. 그러면 남자들이 당연히 떠나지. 내 남편은 63세에 처음으로 중학교 동창회를 가서 첫사랑을 만났다. 첫사랑을 만난 후 남편의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 같았다. 그래서 난 남편을 스토킹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모텔로 들어간 후 충격적인 걸 봐버렸다. 안녕하세요. 실제 이야기를 다룬 시니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김명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 생활 35년,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쳐 살아온 내 인생이 이제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나는 내 남편을 믿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어요. 나와 함께 젊은 날을 보내고 자식을 키우고 늙어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가장 잔인하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어요. 몇 달 전 남편이 갑자기 동창회를 간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동창회를 간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그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갑자기 웬 동창회? 남편은 아주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길에서 지석이를 만났거든. 오랜만에 봤는데 동창회 있다고 해서 나도 가볼까 해서. 지석이 남편이 예전에 자주 언급하던 친구였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와도 30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 나는 미간을 좁혔다. 갑자기? 지석 씨 번호도 몰랐잖아. 남편은 손을 휘휘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그래서 번호도 주고받고 이번에 동창회 있다고 해서 초대받았지. 나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동창회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을 덜컥 초대해 준다고?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일까? 하지만 나는 그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가서 친구들 만나고 와. 나는 그렇게 남편을 보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동창회를 다녀온 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아니, 변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쉽게 티를 냈어요. 남편은 집에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오가면서도 흥얼흥얼, 심지어 부엌에서도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나는 그를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남편의 표정은 마치 20년은 젊어진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입꼬리는 시종일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 뿌리던 향수를 사기 시작하고 옷은 뭘 입을지 매일같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물었죠. 당신 원래 평소 입던 거 입으면 되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해? 사람이 좀 꾸미고 다녀야지. 안 꾸미고 다니면 되나? 라면서 제 발밑부터 위를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여러분께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자면 전 그냥 평범한 60대 스타일이에요. 화장은 가끔 아주 가끔 일 있을 때만 하는 편이고 옷차림은 그냥 어느 때 아줌마와 같은 패션입니다. 60대도 뭐 단정하게 꾸미고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도 원래 저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마트에 가기 위해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순간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앞 범퍼가 다른 차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했어요. 나는 보험사 직원과 함께 블랙박스를 재생했어요. 그리고 사고 현장을 같이 보았죠. 그리고 우연히 그 전날 블랙박스 영상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소리들을 들었어요. 블랙박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소리만 들렸기에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시가 여기서 해도 되겠어?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떡해? 그 여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에이, 절대 모르지.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왜 와이프는 이런 거 안 해줘? 우린 안 한 지 꽤 오래됐지. 이젠 여자로도 안 보여. 나 같아도 여자로 안 보일 것 같아.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로 매력을 느끼겠어? 나는 화면을 멈췄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는 남편의 목을 감싸 안고 키스를 했어요. 남편은 그녀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어요. 자기야, 나 너무 원했어. 나도.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그리고 차 안은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어요. 나는 블랙박스 화면을 꺼버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이 맞아?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본 건 대체 뭐지?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거예요. 나는 이걸 단순한 사고로 넘길 생각이 없어요. 이제부터 나는 남편을 완전히 끝장낼 계획을 세울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이게 정말 내 남편이 맞는 걸까? 나는 다시 블랙박스를 재생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화면 속에서 누가 봐도 내 남편의 목소리와 누가 봐도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둘은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다는 게 보였죠.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한 현실이었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블랙박스를 껐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멈췄어요. 지금 이 감정만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쥐고 남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처럼 남편을 대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나 다녀왔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싱글벙글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나는 일부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냥 뭐 평소랑 똑같지.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차 안에서 어떤 여자랑 그렇게 신나게 놀고도 그게 똑같은 하루였다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반찬을 남편 앞으로 밀어줬어요. 당신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어? 남편은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어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니, 뭐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래? 요즘 콧노래까지 부르던데.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그냥 동창들 만나서 그런가 봐.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정말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구나.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에 또 동창회 가? 남편은 젓가락을 놓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응,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모이기로 했어. 아, 그래? 이번엔 어디서 해? 고깃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좋아. 이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낼 차례야. 나는 남편이 동창회에 가는 날 그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고 나는 천천히 그의 차를 따라갔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한 고깃집. 나는 가게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그를 지켜봤어요. 남편이 가게로 들어가고 몇 분 후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어요.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 옆에 앉은 그 여자는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꾸민 6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화려한 액세서리, 매끈하게 빗어 넘긴 머리, 단정한 원피스. 그녀는 내가 아는 평범한 60대 여성들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순간적으로 나와 그녀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나는 꾸미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 오래된 가방을 들고 편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나는 갑자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저 여자보다 부족한 걸까? 그래서 남편이 나를 떠나 저 여자한테 간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여자와 내 남편이야. 나는 숨을 삼키며 계속 지켜봤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눈빛이 서로를 향해 반짝이고 말을 나눌 때마다 살짝살짝 손끝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나는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고깃집에서 이 차를 가려는 듯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순간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움직이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335 다른 가게로 이동하는 동안 남편과 그 여자는 둘만 따로 빠져나갔어요. 나는 재빨리 그들을 따라갔어요. 남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그 차를 따라가자 도착한 곳은 모텔. 나는 순간 핸들을 꽉 잡았어요.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였어요. 나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따라가며 프론트에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 방 문 좀 열어주세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그건 어려운. 제 남편이에요.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그리고 결국 알겠습니다. 단속 들어가는 척하면서 열어드릴게요. 나는 긴장된 얼굴로 복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직원이 키를 돌려 문을 열었어요. 나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손이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이미 속옷까지 벗고 난리가 나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봤어요. 나는 손끝을 덜덜 떨면서 말했다. 이제 변명해봐! 이게 뭐야?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뭐라고? 내가 다 봤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겠다고? 지금!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서서 상황을 지켜만 보더라고요. 그쪽은 할 말 없어요? 저는 한식이가 결혼한 지 몰랐는데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똑똑히 보고 들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아니야. 이 여자는 정말 몰랐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정말.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니들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정말 천벌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 나랑 당장 이혼해. 그 나이에 이러고 다니는 거 쪽팔린 줄 알라고. 저는 그렇게 소리를 친 후 뒤돌아 집을 갔고 집에 가서 동영상 녹화한 걸 들어봤어요. 한식아, 우리 다음엔 모텔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 거 어때? 응, 나야 너무 좋지. 다음엔 더 좋고 은밀한 곳에서 하자. 여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남편은 낮고 흐릿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게 내 남편이 맞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현실이라고? 나는 화면을 꺼버렸어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내가 믿어온 3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각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예전에 가던 그 공원 어때?
거기 사람 많잖아. 그게 더 좋지 않나? 나는 숨을 삼켰어요. 이 사람들 남들이 볼 수도 있는 곳에서 일했다고? 나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채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결심을 내렸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남편을 쫓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 소리쳤어요.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짐을 캐리어에 쑤셔 넣었어요. 남편은 허둥지둥 따라 들어와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이미 다 끝났어. 나는 그의 캐리어를 힘껏 내던졌어요. 문 앞에 떨어진 캐리어가 쿵 하고 소리를 냈어요. 남편은 절박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유로 이혼하냐고? 그냥 버텨내라고? 나는 그의 얼굴을 노려보며 덧붙였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마. 며칠 후 나는 불륜녀가 여전히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계속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창회를 자주 하던 가게 쪽 동네에서 둘의 관계가 이미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동창 중 한 여자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한식이 중학교 동창 이미애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한식이 지금 동창회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실 한식이가 중학교 때 정연이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정연이는 워낙 이쁘다 보니까 항상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사랑과 못 사귀어본 갈증이 있었나 봐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못 잊고 다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야? 나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 나는 남편과 완전히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 여자가 자주 다니는 피부과 헬스클럽, 동호회 등등. 저는 소문을 쫙 퍼뜨리고 다녔고 남편과 그녀가 나를 조롱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륜녀는 제 행동에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창피해? 창피한 걸 알고는 있던 거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신 남편이 날 꼬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왜 나한테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뭐? 넌 잘못이 없다고? 너 미쳤어? 너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 나 정신 나갔다. 왜? 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떵떵거리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 여자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대체 이 여자는 직업이 뭐였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지금 이 여자도 혹시 남편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죠. 왜냐면 남편이 있으면 저는 바로 바람을 폈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동창회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았죠. 안녕하세요. 제 남편과 불륜 저지른 그 여자 대체 어떤 여자인가요? 결혼은 했나요? 자식은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미애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들 한 명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미애는 워낙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댕겨서 아마 이혼당한 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미애 한식이만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 다른 남자랑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소리예요? 전 전화통화를 끝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추측이라고는 하지만 그럴싸한 추측이었습니다. 전 미애의 다른 불륜남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애가 만나고 있는 다른 두 번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고요? 30대로 보이는 남자랑 팔짱을 끼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아들인가 했어요. 그런데 둘이 모텔을 들어가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것 봐라. 네가 만나고 다니는 애가 얼마나 못된 애인지 봐라.
라고 말하려고 했죠.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죠. 봐, 너가 만나고 다니는 그 미친년이 30대 남자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더라? 여보, 남편은 당황한 얼굴을 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냐? 너가 만난 애가 어떤 년인지 그리고 이혼 접수했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나 알고 있었어. 뭐? 미애가 30대 남자 만나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근데 30대 남자를 만나면서 나도 만나주니까 난 그게 좀 좋았어. 그래서 그랬나 봐. 나 정말 미친놈이야. 라면서 갑자기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이가 없었고 이게 무슨 60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인지 기가 찼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아빠를 만나게 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르고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넌 결국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아빠라는 인간에게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는 아빠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고 저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사연을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60살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 쓰러질 뻔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30년을 넘게 만난 남편도 믿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고 앞으로 싱글 라이프를 즐길 거예요. 그리고 노후들을 자식들과 함께 보내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며 소소하게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끝으로 인사드리게 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